제가 아는 사람들 그렇고 중소기업을 보통 맨손으로 자수성가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일으킨 사장들 보니까요. 거의 다 이제 나름 성공을 해가지고 뭐 돈도 많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룰 수 있는 거 거의 다 이런 사람들 보면 성질이 개떡같이 변해요. 왜? 자기가 그 세계에서는 왕이니까 정말 왕같이 군림하더라고요. 같이 이제 제가 공무원으로 교직에 있으면서 이제 친구들과 같이 중국에 여행을 갔어요. 여러 명이서 이제 같이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여행을 갔는데, 그 중에 회장하고 총무하는 친구가 보니까 그렇게 중소기업 비슷한 걸 해가지고 좀 성공한 친구들이야. 아니, 친구들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왜 공무원들이나 이 단체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규범이 있잖아요. 뭐, 무슨, 이 공금을 가지고 뭘 할 때는 다른 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집행하잖아요. 이 친구 가더니 뭘 하나씩 다 사서 돌리길래 지 돈으로 사서 돈인 줄 알았더니 협의해서 그렇게 한 거야. 지 멋대로 한 거야. 그것도 뭐 뭐든지 다 그냥 자기 멋대로 막 하더라고요. 참 너무나 한심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중소기업을 혼자 일으켰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하고 성질이 아주 괴팍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비서가 그래도 뭐 중소기업 꽤 성공한 데 비서까지 두고 있는 곳인데 수시로 한 달마다 바뀌는 거야. 저런 놈하고 도저히 근무 못하겠다고 그만두는데 왕처럼 군림하기 때문에 또 그렇죠. 그런데 어떤 처녀는 무려 그를 3년 동안이나 잘 모시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집 가기는 것 때문에 그만두게 된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계속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더러운 놈을 어떻게 저렇게 잘 모시고 3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는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비서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소리가 우리 사장님을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간호사다. 저 사람은 내 의사다. 저 사람에 대한 의사. 그 사람을 위해서 늘 염불해 주고 불쌍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거죠. 다른 사람하고. 그죠? 다른 사람은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그 감정만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생각 자체가 저 그런 놈이니까 저 사람은 정신병자구나. 저 사람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이 전혀 다른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날라오면 이렇게 대바도 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날라오면 전혀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날 수가 없잖아요. 박수도 아주 쳐야 박수가 나는데 한쪽에는 치고 한쪽에는 다른 데로 가는데 날 수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죠. 사장이 괜시리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승질을 팍 내면 저 인간 정신병이 도졌네 생각해가지고 커피를 아주 정성껏 타가지고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갖다 주면 다 알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타가지고 탁 갖다가 사장님 커피 한 잔 드세요 하면서 싹 웃어주고, 그러면 정신병을 간호하는 간호사의 모습으로 그 성질 더러운 사장을 잘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질 나쁜 사람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지 않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더 못하게 돼. 그 사람한테 더 화를 못 내게 돼 있어 원래가. 아무리 지가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런 대로 잘 굴러가는, 자기도 모르게 또 나오겠죠. 그럼 또 이 사람이 정신병 걸렸네 생각하고 또 저 도졌으니까 좀 치료에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인관계는 언제나 자기가 준 만큼 부메랑같이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상대방의 잘못이나 흉얼물만 보고 고정관념으로 단순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요, 가족들끼리 살아보거나 부부간에 살아보면 사람은 어떻게 나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속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태어난 환경, 가정 환경도 다르고, 습성이 다 달라요. 어떤 집은 남자가, 시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계속 요리를 한 집도 있고, 그런 집도 있어요, 정말로. 그 특성이 다 다르다는 거죠. 또 환경이 가장 중요하죠. 많이 싸운 집에 애들은 아드레날린이 잘 분비되는 습성이 돼가지고 시집으로 왔어요. 그러면 평상시 사랑스러울 때는 별로 존재감이 없다가 쌈이 나거나 그러면 딱 존재감이 드러나가지고 물 만난 고기처럼 활기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누군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아마. 그게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항상 보면, 제가 그런 책을 썼기 때문에 맹자가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맹자의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에요. 강감찬을 만든 분은 강감찬의 어머니입니다. 메시를 만든 사람 메시의 아버지예요. 이강인을 만든 사람은 그 아빠, 태권도장 하던 그 관장님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나서지 않습니다. 손흥민을 만든 사람은 손흥정 씨예요. 근데 잘 나서지 않아요. 그렇게 뭐 영국 그쪽에서도 손흥정 씨가 가서 강연을 하고 다녔는데 대히트를 쳤답니다. 자식을 교육시킨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매너 좋고, 그 손흥민이가 매너가 좋고 축구도 잘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까지 초청받아서 영국까지 가가지고 아주 대히트를 치고 되게 많은 공감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은 저렇게 저 손흥정이처럼 교육시켜야 된다고 대서특필 나오고 그랬다는 겁니다, 신문에도. 연부를 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욕 공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욕 공부는 아무나 못해요. 인욕 공부를 시키려면 성질 더러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질 더러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니까 감사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인욕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연부를 해주고, 오직 나만 잘 되겠다고 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연불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부처님의 신묘하고 적절한 감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용서하고 남을 위해서 연부를 많이 해주게 되면 나에게 오히려 기쁨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부를 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했기 때문이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내 마음도 다 알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자성불도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것을. 연부를 할 때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면서 눈물까지 흘리게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감흥이 있게 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인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공부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팍팍 긁어도 나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 아주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지복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거나 말거나 별 영향을 안 받았어. 그럼 끝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나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연부를 해가지고 공덕을 쌓았다면, 조금이라도 공덕을 쌓여졌다면 아낌없이 탈탈 털어서 다 남한테 회양하는 것, 다 주는 것이 오히려 내가 가장 빨리 진보하고 높은 영적인 의식을 성취하게 될 망고불변의 진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승질 타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내가 공부하기 좋은 사람, 아주 좋은 공부거리를 만났구나. 한번 내가 태도를 바꿔서 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나는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 비서 아가씨가 그랬잖아요. 저 사람 정신병이 도졌네. 아이고, 불쌍한 사람. 그래서
사장님이 열받아 있는 걸 한참 지난 다음에 가서 커피 한 잔 탁 타가지고 싹 웃으면 사장님 커피 한 잔 드세요 딱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뭐 화났던 사람이 뭐 더 이상 화낼 건덕지도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이 인생이란 전체적으로 선지식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요, 대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랍니다. 인생의 공부가. 그래서 대인 관계가 좋았던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대인 관계가 나쁜 사람은 지옥을 간다고 표현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역 공부, 이것이 너무나 큰 공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악조건이라 하더라도 항상 좋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관대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는 아주 철두철미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엄격해야 되고,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비롭게 용서하고 잘 대해줘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